안녕하십니까, 이인수입니다. 온라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심장 초음파 진단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는 페이지 43페이지부터 해당되고요. 섹션 3 파트가 되겠죠. 초음파 진단 장치는 보시다시피 회사마다 이제 모양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에 모니터가 있고, 이제 조작키가 있고, 이제 몸통, 컴퓨터 부분이 있고, 바퀴가 있고,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쪽이 국내에서 메디슨이라는 회사 제품이고, 이건 글로벌 기업, 필리스 회사 제품입니다. 가격이나 성능 면에서 한 4배에서 5배 정도 차이 납니다. 큰 대학병원급에서는 이런 GE나 필립스 회사 제품을 쓰고요. 가격대가 또 비싸죠. 국내 조그만 이제 병원에서는, 개인 동네 병원에서는 메디슨 제품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진단장치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탐촉자의 기능. 탐촉자라는 게 여기 실질적으로 초음파를 내보내는 부위인데, 그 탐촉자에 대해서 주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시간에 탐촉자의 기능과 구조, 종류 알아보고요. 그리고 각각의 키의 기능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탐촉자란 무엇인지, 탐촉자, 프로브라고도 합니다. 프로브 또는 트랜두서 다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탐촉자라고도 하고요, 프로브라고도 하고, 트랜두서 다 같은 말입니다. 주로 프로브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프로브를 주로. 프로브라는 건 요 하얀 요 뭉탱이 요걸 말하는 건데요. 초음파를 목적하는 장기에 보내서 되돌아오는 반사파를 전기적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프로브가 가장 중요한 거죠. 초음파를 내보내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탐촉자 표면에 이 안에 진동자가 들어있어 가지고 이 초음파를 발신하고 또 계속 번갈아서 발신하면서 또 수신도 하게 됩니다. 이 안에서. 이 안에는 이제 압전 물질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바리움, 티타네이트, PZT라는 압전 물질이 들어있어가지고, 이 압전 물질에다가 이제 전압을 가하면 초음파가 반복적으로 생성돼서 초음파를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압전 물질은 이제 만들 때 두께를 얇게 만들수록 이제 고주파를 발생시킬 수가 있어서, 주로 이제 고주파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압전자를 얇게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탐촉자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탐촉자는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는데요. 뭐 이외에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모양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 검사하는 부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집니다. 각 검사 부위에 따라 적당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겉 모양은 다르지만 속 모양은, 속 구조는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이 표면을 구성하는 이 케이스 역할, 표면을 구성하는 요 케이스 역할로 초음파 에너지가 내부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절연체가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탐촉자에는 압전 물질, 가장 중요한 거죠. 압전 물질에서 초음파가 나오는 거니까. 이 압전 물질이라는 게 들어있어 가지고 진동에 의해서 초음파를 발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압전 물질 뒤에는 후면 흡읍층이라고 해서 진동 시간을
조절하고 후방음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탐촉자가 피부와 접촉하는 부위로 이 결합층, 맨 바깥 부위, 결합층이라고 하고, 그 피부와 탐촉자 간의 그 저항을 감소시키고, 감도를 높이고, 잡음을 낮추고, 허상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촉자의 종류에는 진단이나 검사 부위에 따라서 이제 모양이나 용도가 이제 수십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선형 탐촉자. 선형 탐촉자라는 게 이 세 가지 중에서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선형 탐촉자. 가늘고 긴 사각형 모양이라서 선형 탐촉자라고 했는데요. 초음파 생성이 가늘고 긴 선으로 이렇게 쭉 배열되는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영상도 이렇게 네모난데 꽉 차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표재성 장기. 표재성 장기는 무슨 이 초음파 프로브와에서 가까운 장기. 가까운 장기에서 이제 많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주로 이제 혈관이나 동맥, 경동맥이나 갑상선, 유방 같은 초음파 할 때가 주로 이제 선형 탐촉자를 많이 씁니다. 주파수는 5에서 약 12MHz 정도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합니다. 선형 탐촉자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죠. 이게 선형 탐촉자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부체형 탐촉자, 섹터 프로브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선형보다 작은 표면적으로, 선형보다 작습니다. 요게 이제 요건데, 선형보다 작은 표면적으로 위상차를 이용하여 배열하는 방식으로 초음파가 나옵니다. 위상차라는 건 시간 간격을 두고 차례로 초음파를 발생하는 걸 이제 페이스 어레이, 위상차 배열을 합니다. 부체형 탐촉자는 그래서 페이스 어레이 타입이라고도 하고요. 시간 간격을 두고 초음파를 송신하고 수신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각도를 만들 수가 있고, 부채꼴 형태가 되는 거죠. 이 선형 탐촉자는 가까운 장기를 볼 때 쓰이는 반면, 요 부체형 탐촉자는 원거리형이요. 먼 데 있는 장기까지 관찰을 용이합니다. 이거는. 그래서 심장이나 자궁, 난소, 전립선, 방광 등 골반의 장기 검사할 때 이렇게 생긴 페이스 어레이 방식의 섹터 프로브를 이용합니다. 주파수 때는 1에서 5MHz 정도, 7까지도 있습니다. 7MHz까지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화면이 주로 이제 섹터형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겁니다. 이 안에 심장이 보이는 거죠. 이게 대체적으로 세 가지 프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이게. 초음파 진단 장치의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는 깨끗하고 선명한 영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깨끗하고 선명한 영상을 만들려면 이 초음파 기계에 있는 여러 가지 조절 장치의 기능을 정확히 알고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초음파 기계에는 영상을 조절하는 많은 이 단추들이 있는데, 게인, TDC 기능, 다이나믹 레인지, 컴프레스, 이러한 많은 조절 장치들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기능을 말하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개인은 화면을 어둡게 하거나 밝게 조절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프로브를 처음 됐을 때 화면이 너무 어두우면 개인이라고 적혀 있는 버튼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화면을 밝게 해줘야 됩니다. 반대로 프로브를 처음 됐는데 너무 밝으면 개인이라는 그 단추를 반대로 돌려서 조금 어둡게 해주고 이런 걸 이제 개인이라고 합니다. 이게 적당한 화면을 만드는 것이 이제 검사자, 조작자의 업무라고 할 수 있겠죠. 검사자가 적당한 개인으로 구조물이 가장 깨끗하게 선명해 보이도록 조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개인을 너무 낮추면 구조물이 안 보이고 또 너무 높이면은 너무 밝아서 이게 어떤 구조물인지 알 수 없으므로 적당한 개인으로 조절해서 초음파 영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TGC, STC라고 하는 건데요. Time Gain Compensation 또는 Sensitivity Time Control라고 하는 건데 반사돼서 되돌아오는 초음파의 강도를 조절하는 기능인데요. 특정 깊이의 부분적인 개인을 조절하는 거예요. 특정 깊이. 즉 가까운 부위는 초음파 반사파가 많기 때문에 너무 하얗게 보이므로 이 가까운 부위를 좀 줄여주고요. 먼 부위는 되돌아오는 반사파가 적어서 구조물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먼데 거는 증폭시켜 가지고 구조물이 잘 보이도록 하는 기능을 TGC, STC 기능을 합니다. TGC, STC 조절하는 단추는 이제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넓혀주면은 증폭시키는 거고 가까운 데는 줄여주고요. 줄여주는 거는 왼쪽으로 이렇게 단추를 밀어주면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조절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국가고시에서 몇 번 나왔던 이제 문제입니다. 특정 부위에 초음파를 죽여주는 기능을 무엇이라 하나 해갖고 답은 TGC 한 서너 번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사람마다 보는 눈이 조금씩 다르고 또 병원마다 익숙한 영상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게 뭐 다 어떤 게 확실히 좋다고 할 수 있는 화면은 정해진 건 없어요. 그때 그 병원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영상이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 예. 컴프레스라는 기능인데요. 이 컴프레스라는 거는 초음파 강도의 강약의 폭을 조절하는 장치로서 다이나믹 레인지와 뭐 거의 비슷한 형태의 그 영상을 말합니다. 컴프레스 높이면 영상이 부드러워지지만 경계면 구분은 떨어지고 컴프레스 낮추면 영상이 어두워지면서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모닉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하모닉 기능이란 초음파의 강도를 증가시켜서 심장 구조물의 경계를 뚜렷하게 보조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하모닉 기능을 이용하면은 구조물의 경계는 뚜렷하게 보이지만 다른 구조물이 두껍게 보이는 단점이 있어서 구조물의 두께를 재거나 할 때는 이 하모닉 기능을 이용한 영상에서는 측정하면 안 됩니다. 하모닉 기능은 송신할 때의 주파수를 수신할 때 증폭시켜 받아 영상을 만드는 기능인데 예를 들면 송신할 때 2MHz를 보냈다면은 수신할 때는 뭐 4MHz나 뭐 3MHz로 받아서 영상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좀 하모닉 기능을 썼을 때 안 썼을 때인데
경계를 뚜렷하게 보고자 할 때 하모닉 기능을 쓴다는 얘기예요. 네? 더 두껍게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하모닉 기능을 쓰면. 뎁스라는 거는 심장이 이 영상에 보일 때 그 뎁스를 깊이 하면은 심장뿐만 아니라 그 심장 뒤쪽에 있는 구조물까지 다 볼 수 있게 되고요. 뎁스를 낮추면은 그 심장만 크게 보는 거죠. 특정 부위 심장만 크게 보고 싶을 때는 뎁스를 낮춰서 보고, 심장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뭐 심낭액이나 이런 다른 구조물을 보고 싶을 때는 뎁스를 높여서 이제 심장 전체를 다 이렇게 보도록 사용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줌 기능이라고 있는데, 줌 기능은 뎁스랑 좀 비슷한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심장의 이제 영상을 보다가 더 크게 보고 싶을 때, 더 크게 보고 싶을 때는 줌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특정 뭐 판막이나 뭐 자신바 뭐 특정 부위를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줌 기능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포커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포커스라는 건 특정 구조물의 초음파 광선을 집중시켜 가지고 해상력을 좁게 해서 보는 기능인데, 혈전이나 판막을 정확히 보고자 할 때 이용합니다. 지금 이쪽 화면 같은 경우는 포커스가 밑에 있어 가지고 뭐 전체적으로는 화면은 깨끗하고 잘 보이지만 뭐 혈전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보이는데, 이 포커스를 이렇게 위로 올렸더니 요 심장 끝에 혈전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같은 환자인데 이렇게 찍어놓으면 혈전을 발견 못합니다. 이렇게 포커스를 올려가지고, 포커스는 기능을 올려서 집중적으로 해서 혈전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포커스 기능이라고 합니다. 리젯 컨트롤이라는 기능인데요. 반사파 중에서 불필요한 것이나 잡음을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그림은 그 혈류의 속도를 도플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나타낸 것인데, 이 혈류의 속도는 이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 수 있지만, 리젝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요 혈류의 속도가 깨끗하게 나오고, 그 주변은 까맣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이렇게 찍어주는 게 더 이제 잘 찍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지저분한 것보다는 깨끗하게, 이런 걸 이제 리젝션 컨트롤을 이용해가지고 주변을 더 깨끗하게 해주는 걸 말합니다. 총 정리해 놓은 건데요. 개인 컨트롤이라는 거는 영상 밝기를 조절하는 거죠. 영상을 어두우면 밝게 해주고, 너무 밝으면 이제 좀 죽여줘서 단추를 돌려가지고 반사파 증폭도 조절해가지고 그 밝기를 조절하는 것을 말하고요. TGC라는 거는 마찬가지로 개인 조절인데 특정 깊이,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을 조절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라. 개인 컨트롤은 전체적으로 그 한 화면 전체가 한꺼번에 다 밝았다가 어두워졌다가 한꺼번에 변하지만, TGC는 앞에 부분은 죽이고 뒤에 부분은 증폭시켜서 조절해가지고 부분적으로 조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것은 초음파 강도의 강약 폭을 조절하는 것을 말하고, 컴프레스라는 것은 또 다이나믹 레인지랑 거의 똑같이 쓰이는데, 이 다이나믹 레인지에서 강약표 조절, 영상을 부드럽게 하면서 선명도를 높이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하모닉 기능이라는 게, 이제 하모닉 기능을 쓰면은 마찬가지로 초음파를 강도시켜서 어떤 구조물의 경계를 뚜렷하게 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기능인데, 하모닉 기능을 쓰면은 경계는 뚜렷하게 보이지만 이제 어떤 장기가 실제보다 두껍게 보인다는 거죠. 어떤 두께를 측정할 때는 하모닉 기능이 들어간 영상에서는 측정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더 크게 나오니까. 프레임 레트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프레임 레트는 단위 시간에 담을 수 있는 영상의 수를 말하는데, 프레임 레트가 많아야지 이제
진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영화처럼. 프레임 레지가 떨어지면은 딱딱 끊기면서 보이죠. 동영상이 아니라 이제 뭐 사진 여러 장을 빨리 돌리는 것처럼 끊기는 현상 보이는 거. 뎁스라는 거는 이제 초음파 투과 깊이를 조절하는 건데, 뭐 적당하게, 그것도 깊이 보고 싶을 때는 심장의 뒤까지 보려면 뎁스를 높여서 보는 거고, 뭐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낮춰서 보고자 하는 것만 크게 볼 때 쓰는 거를 말하고, 특정 구조물을 더 크게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 뭔가 뭐 판막이나 이런데 뭔가 이상하게 붙어 있는 거, 조그맣게 뭔가 이상하게 붙어 있는 것 같은 게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줌 기능을 이용해서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제 되는 거죠. 포커싱인 마찬가지로 포커스라는 그 단추를 적당히 움직여 가지고 그 혈전이나 어떤 뭐 그 특정 부위 이상 여부를 정확하게 그 영상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 초음파 투사 각도 조절도 중요한데, 이게 직각으로 초음파 빔인데 직각으로 가는 게 가장 좋고, 수성으로 옆으로 벗어나면 잘 초음파 빔이 투과가 안 되면 영상이 흐리게 나오는 거죠. 이제 진터장치 조절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네, 이번엔 허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재 58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허상이라는 것은 아티팩트라고 하는데요. 초음파 영상에서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보인다든가, 하나인데 두 개로 보인다든가, 뭐 이중으로 보인다든가, 아무튼 가짜 영상을 말합니다. 초음파 영상으로 진단을 하는 데 있어서 없는 게 있는 것처럼 보인다든가, 뭐 하나가 있는데 두 개로 보이면 큰일이죠. 판독에 오진이 되고, 이거 잘못되면 의료사고까지 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초음파 기기가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티팩트가 어쩔 수 없이 이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이게 아티팩트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상 있는 구조물인지를 구별해낼 수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티팩트를 확실히 알아야 이게 실질이 영상이 아니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팩트에는 이런 부국, 다중반사, 음향중과, 거울반사 이런 게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국이란 무엇인지, 새들로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초음파 빔은 이게 중심축을 이제 주국이라고 하고, 이 중심에서 벗어난 부위를 부국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초음파 영상은 주로 이 중심축이 강한 이 부국 위치에서 영상이 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부국 위치, 초음파 빔 옆에 이 가장자리 부위에 그 어떤 강한 반사체가 있으면은 이게 여기에 진짜 있는 겁니다. 이 강한 이 부국 주위에 강한 반사체가 있으면 이 반사체에서 반사된 파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꼭 여기 중심축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이런 모양이 하나가 이렇게 생성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이제 부국거상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여기 이런 구조물이 없는 거죠. 이건 없는 건데 여기에 너무 강한 반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반사돼가지고 여기에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를 불국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 영상 보면은 이게 여기 이제 자심방이 되고 여기가 자심실, 오심실이 되는데, 이 자심방 안에 이렇게 실같이 허옇게 이렇게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진짜 이게 있으면 어떤 뭐 메스 같은 게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강한 반사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옆에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티팩트라고 이제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옆에서도 옆에 강한 반사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까지, 이쪽이 이제 이게 아나토미상 대동맥인데, 대동맥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가로지르는 어떤 막이 있으면 찢어진 거예요. 근데 이건 찢어진 게 아니라 부구 현상으로 인한
아티팩트라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감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다중반사라는 게 있는데, 리버버레이션이라는 건데, 이건 초음파가 통과하는 방향에, 초음파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통과하는 방향에 강력한 반사체가 있을 때 탐촉자와 반사체 간에 반복적으로 반사가 되는 현상으로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주로 이 인공 판막 수술을 했던 환자들한테 많이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강한 반사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 뒤쪽은 안 보이는 거죠. 다른 구조물질. 그래서 리버버레이션의 특징은 반사체가 아주 정수배 걸 반복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규칙적으로. 요 배수 관계가 딱딱딱 정수배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다중반사라는 거는. 그다음에 음향 증가라는 게 있는데요. 서로 다른 조직의 경계면에서 이제 초음파는 음향 저항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저항의 차이가 작을수록 반사는 적어지고 투과가 증가하는데, 이를 음향 증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그 경계면에서 그 저항이 없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투과돼 버리니까 이게 이제 그거를 음향 증가라고 하는 겁니다. 심방, 심실대, 큰 혈관이나 물혹 등 뒷부분에서 다 나타나는데, 이 물혹이 있다 보니까 여기 물혹이 있을 때 뒤에가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간 쪽인데 여기에 강한 반사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음향적인 차이가 없는 뒤쪽에 강한 반사체가 나타나는 거. 이걸 음향 증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음향 그림자라는 건데, 음향 그림자라는 거는 아까 음향 증가의 반대인데, 그 조직의 경계면에 음향 저항이 클수록 반사자가 크고 투과가 적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초음파 대부분이 반사돼서 구조물 뒷면은 영상이 없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마찬가지로 인공 판막, 뼈, 담석 등이 있을 때 어떤 강한 반사체가 있으면 그 뒷면은 어떤 구조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반사체 때문에 다 앞으로 다 반사돼가지고 뒷면은 여기 뭐가 있는데 안 보이는 거죠. 이런 거를 음향 그림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거울 반사라는 건데요. 이 거울 반사라는 거는 이제 미러 이미지라고 하는데, 반사파가 탐촉자로 곧바로 돌아오지 못하고 방해물의 경계면에 의해서 반사돼서 이 경계면 뒤쪽에 실제 조직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 거울을 보듯이 이렇게 영상이 하나 더 만들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짜 영상이에요. 이게 진짜고. 두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강한 반사체가 있다 보니까 이 강한 반사체로 인해서 돌아오지 못하고 그 뒤쪽에 실제 이 조직과 같은 허상이 생깁니다. 이런 거를 거울 반사라고 하는 아티팩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마지막 아티팩트인데요. 근거리 음장 속과증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탐촉자 가까운 부위에 뿌옇게 번져 보이는 이제 현상을 말하는데, 이 위치에요. 여기 탐촉자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제 탐촉자의 가까운 부위, 여기가 뿌옇게 하얗게 보이는 거. 좌심실인데 여기가 이 잠실 끝에 이 근거리 음장이 속과증이 많이 생깁니다. 또 요 위치는 혈전이 많이 생기는 부위래 가지고 이 혈전하고 이 근거리 음장 속과증하고 구별이 잘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검사할 때. 근데 초보자들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이제 애를 많이 먹는데, 이 포커스나 이런 줌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를 크게 해서 이제 자세히 찍어줘야죠. 그래도 이제 기계적인 게 오르기 때문에 이걸 없앨 근거리 음장 속과증이 또 안 없어져요. 이럴 때는 이제 조영제라는 것도 쓰고 해서 이게 이제 아티팩트라는 걸
확실히 이제 영상에 남겨놔야지 이제 정확한 판정이 되는 거죠. 네, 이상으로 요번 차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